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서동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요구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문구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아시죠? 미국 역사상 3번 이상 재임한 아주 미국의 그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히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지력으로만 교육시키고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사회에 대하여 위험을 기르는 것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인데요. 제가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1921년에 부부끼리 놀러 갔다가 섬에서 물에 빠져가지고 차가운 물에 빠져서 허리 아래 마비 질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소아마비 진단을 받게 돼서 하반신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재활치료를 계속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중 앞에 나설 때는 자기 아들이나 그 보좌관이 잡아줘가지고 일어나서 인사하고, 이렇게 외부한테는 자기의 그 소아마비 질환을 티가 안 나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21년에 다쳤잖아요. 그 다음에 30년 돼가지고 그때 뉴욕 주지사로 당선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하반신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 와중에 32년에는 대통령에 당선하게 됩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2007년 대공황 시기에 또 세계 2차 대전을 이끌 때 미국을 번영의 미래로 이끌었던 대통령입니다. 보통 회자들,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통해서 그가 국가를 무릎에서부터 일으키기 위해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재임 기간에도 본인이 소아마비를 잘 알기 때문에 소아마비 지원,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복지정책을 실시한 대통령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정, 그 다음에 상황, 그 다음에 현재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공부할 때도 당시 상황,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정치, 문화, 경제까지 다 보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데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구 분석에 대해 공부를 할 건데요. 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 다음은 요구 측정,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요구 측정. 다음은 우선순위 설정과 의사결정. 사실 기획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 설정, 그리고 설계, 마케팅, 실제 실행, 프로그램 평가, 이 순서로 이 프로그램은 개발되어집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의사결정 과정은 사실 기획과정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요구 측정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우선순위 설정을 거친 결과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과 원리를 적용한 우선순위 설정을 거쳐서 완성된 결과물이다. 이 과정은 기획과정하고 똑같습니다. 문제 정의 및 욕구 확인, 관련 정보 확보, 해결 대안 개발 및 평가, 최선의 대안 선택, 대안의 실행, 완료.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은 결국 이런 프로그램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이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설계되고 마케팅되고 실행되고 평가되고 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의사결정에 앞선 요구 분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챕터 6에서는 프로그램 요구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한 이런 요구 분석이 필요성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구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요구 분석의 이해와 필요성. 요구의 개념. 교육에서의 요구에 대한 개념은 20세기 초에 존 듀이에 의해서 도입되었으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하여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정책, 의사결정에서 기초자료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구란 무엇일까요? 요구란 개인이 느끼고 있는 무언가에 대한 결핍 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거나 원하는 상태 또는 상황을 의미한다. 즉, 결핍, 불균형 또는 조절의 부족, 현재 상황과 더욱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사회적 기본과의 격차, 현재 있는 것과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의 격차,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데 바람직한 상태는 이만큼 요구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 간에 격차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 격차를 결정하고 그것의 본질과 원인을 점검하고 문제의 우선순위를 찾는 체계적인 행동을 요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구 분석은 요구 사정, 차이 분석, 전담 분석, 격차 분석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기 전에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요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이 요구는 평성학습에 대한 많은 학습자가 원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평생교육 담당자가 현재 직무를 실천하고 있는 정도와 바람직하게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격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기초하여 요구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안을 결정하면서 또한 해결 전략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이 요구 분석입니다. 다음은 요구의 개념에 대해서 널즈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널즈는 교육 요구를 교육받음으로써 부족함을 충족시키려는 요구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자가 지각한 현재의 능력 수준이나 교육 수준의 미흡함을 교육적 행위를 통해 향상시키려 할 때 유발된다고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구 분석 단계를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조사는 평생교육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전문 영역의 활동입니다. 평생교육사는 잠재적인 학습자가 원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지만 요구의 개념과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여 필요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구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요구 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는가, 또한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 분석은 계획을 위한 출발점이 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프로그램을 개선할지 폐지할 것을 정당화시키고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 기관의 목표와 사명을 평가하는 잣대의 기능을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요구 분석이. 그렇다면 요구 분석의 이 목적과 필요성에서 5가지의 또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분석은 이 5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됩니다. 첫 번째, 요구 분석이 수행되는 목적은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하는 첫 번째 단계로 프로그램의 전반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요구 분석 단계를 거쳐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단계죠. 이 요구 분석 단계를 거쳐서 프로그램이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되고 마케팅되고 그 기획과정과 요구 의사결정 과정이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획과정, 즉 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요구 측정을 하고
요구 분석을 하고 목적을 정하고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구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프로그램 개발을 기획하는 첫 번째 단계로 프로그램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잠재적 학습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식별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이미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개선할 것인가 혹은 폐지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이미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평가에 필요한 보조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평생교육기관의 목표와 비전을 확인하는 기준이 되며 잠재적 학습자들이 희망하는 교육 주제나 내용, 교육 방법론 등을 파악함으로써 교육시장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5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구 분석의 목적과 필요성에서 요구 분석이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절차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구 분석은 첫째,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요구 분석은 교육적 필요를 파악하기에 유용합니다. 셋째, 명확하게 밝혀진 수행 요구들은 규명된 수행상의 차이점을 줄일 수 있는 교육 해결점들을 정확하게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명입니다.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요구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들은 설계나 개발 단계에서 드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 대상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실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조직 구성원과 학습자들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요구 분석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학자별로 살펴보면 요구 분석의 유형으로는 자료 분석, 요구 분석, 직무 분석, 수행 차이 및 교육 피로도 조사, 과제 분석 등이 있습니다. 메슬로우, 욕구 2단계서를 발표한 학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학자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는 인간의 행동을 활성화하는 인간의 기본 요구를 5단계로 구분하였습니다. 요구 2단계, 욕구 2단계 이렇게 부릅니다. 피라미드 형태의 계급 구조로 이루어진 5단계의 위계는 생리적인 요구, 안전에 대한 요구, 소속감과 사랑의 요구, 존중 요구, 자아실현 요구 이렇게 5개로 나눠집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리적인 요구 이 단계가 만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메슬로우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안전의 욕구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 및 사랑과 애정받으려는 욕구 다음 단계는 자아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윗단계로 갈수록 더 성숙한 욕구가 되는 거죠. 우리 나이 때는 자아 존중의 욕구 이 단계에 와야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성장에 따라서 욕구가 각 단계로 성장해 나가서 최종 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를 인간은 요구 단계로 갖고 있다. 이렇게 메슬로우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놀즈의 요구 분석 유형입니다. 놀즈는 요구를 기본적인 요구와 교육적인 요구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인 요구는 신체적 요구는 가장 쉽게 관찰되고 경험되는 요구이다. 성장과 발전하는 요구는 강한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 안전의 요구는 신체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에 대한 심리적인 안전의 요구이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요구는 인간은 안전을 추구하면서도 또 위험을 느끼는 그런 성향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애정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성격을 띤 요구이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타인에 의해 존경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어하는 요구이자 사회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동기다.
이 청소년기 때 인정받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적인 요구입니다. 이 놀주의 요구 유형도 메슬로우의 요구 위계론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낮은 단계 요구 위계에 속한 학습자는 더욱 윗단계로 상승하려는 요구를 갖게 되며 교육을 통해 부족함을 충족하고자 하는 요구로 정의된다. 메슬로우는 그 아랫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윗단계로 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위계가 있어서 그 단계에 거치고 그 윗단계로 가고, 그래서 그 단계에 맞는 요구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놀주도 마찬가지로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려는 요구를 갖게 되고, 그것을 이 교육을 통해서 충족하고자 하는 인간의 요구가 있다,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개인이 현재 능력 수준과 조직 또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수준의 차이를 학습적인 측면에서 감지하고 이를 해소하는 요구를 의미합니다. 놀주의 요구 유형은 교육 욕구의 결정 조건이, 놀주는 교육 욕구가 결정될 때 학습자가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 또 직장, 사회 등에서 기대하는 능력 수준을 파악하고 학문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학습자가 바라는 요구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의 여과 및 수렴 과정입니다. 이 놀주는 요구의 여과 및 수렴 과정은 개인적 요구와 기관의 요구,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한 요구를 분석하고 대상별로 파악한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종합된 요구가 학습기관의 설립 성격에 맞는지 또는 다른 기관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하고, 이런 것이 실천할 때 재원과 시설과 인력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실용성이 있는지,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구 분석 준비 활동은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활동으로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성격을 정립하고 문제가 교육으로 해결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 비교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요구와 원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요구는 교육 필요점이지만 원하는 것은 이 교육생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요구를 분석한다는 것은 교육 요구를 찾아내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것이지, 이 교육생이 원하는 것을 모두 프로그램에 반영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래드셔는 4가지 요구 유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제시한 규범적, 감촉적, 표현적, 비교적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범적 요구, 요구 충족의 최고 수준 또는 정해놓은 바람직한 요구 충족의 수준과 실제로 충족된 상태와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둘째, 감촉적 요구, 객관성을 갖는 데 반해 감촉적 요구는 개인 학습자 당사자의 느낌에 의해 인식되는 요구입니다. 셋째, 표현적 요구, 학습자가 느낀 요구가 실제 요구 충족을 추구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비교적 요구,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비교에 의해 생성되는 요구입니다. 브래드셔의 이 4가지 요구는 상이한 인식 기준에 의한 정의이므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서 규범적 요구와 표현적 요구, 이 2가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다음은 요구 분석 절차입니다. 요구 분석의 절차는 요구 분석의 모형이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이 상황과 목적,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절차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절차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최정임의 요구 분석 절차입니다. 1단계 요구 분석 상황 분석, 2단계 목적 결정, 3단계 정보 출처 확인, 4단계 요구 분석 도구 선정, 분석 계획, 실행, 결과 분석 및 보고, 이러한 7단계를 거친다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1단계에서는
상황을 분석. 필요한 상황을 이해하고 정보를 분석한다. 2단계 목적을 결정. 어떠한 정보를 파악할 것인지 목적을 결정한다. 정보 출처 확인. 누가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출처를 확인한다. 분석 도구 선정.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분석 계획. 분석을 실행할 계획을 세운다. 실제 실행. 계획된 일정과 요구 분석 단계에 따라 자료를 수집한다. 결과 분석 및 보고. 자료를 분석하고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다. 이러한 요구 분석 7단계를 거쳐서 분석을 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학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카파렐라의 요구 분석 절차입니다. 이 절차들이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 선형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상황과 목적, 분석 주체에 따라서 적절하게 실행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카파렐라의 요구 분석 절차를 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자를 선정하고 환경 분석 및 목적을 결정하고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책임자를 선정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결과 보고하고. 카파렐라는 이러한 것들이 순서적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과 동료들의 요구 분석 절차입니다. 요구 분석에서부터 프로그램 결과 도출까지 각 단계는 미시적인 액션 플랜의 수립은 물론 거시적인 프로그램 기획까지 병행해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시적인 방법과 미시적인 방법이 병행해서 실행될 수 있다는 거죠. 요구, 목표, 전략 변경, 결과 이런 것들이 평행적 위계를 거쳐서 요구, 목표, 전략, 결과의 평행적 위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일의 요구 분석 절차입니다. 보일의 요구 분석은 우선순위를 위한 범주로서 지역사회, 정치적 구조, 조직, 자원, 개인적 가치와 지각 이러한 6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에서 개인, 조직, 고객, 지역사회, 정치, 자원 이러한 6가지 요인에 의해서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인이 6가지로 나눠져 있죠. 다음은 맨델 홀의 분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맨델 홀은 첫째, 요구 분석 목적을 규명하고 둘째, 요구 분석 범위를 정하고 셋째, 비용, 시간, 접근 가능성, 정보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요구 분석 방법을 정하고 넷째, 자료 수집 방법을 정하고 다섯째, 자료 분석 방법을 정하고 여섯째, 어떤 자료를 보고 자료를 만들 것인지 정하고 일곱째, 예산과 스케줄을 정한다. 이 맨델 홀의 요구 분석 절차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요구란 정체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개인적 철학이나 가치관도 반영될 수 있으며 기관의 특성이나 철학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실상 과정은 복합적인 가치 판단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별로 요구 분석 절차가 비슷하면서도 약간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 맨델 홀은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고 보일은 이러한 6가지 요인들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한 부문과 동료들은 이러한 단계별로 액션 플랜을 수립하고 병행해서 거시적과 미시적이 병행해서 요구와 목표와 전략 변경과 결과를 결정한다. 이렇게 요구 분석 절차를 말했고요. 카파렐라는 절차를 이것이 단계별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수행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자 선정하고 목표 분석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목적 결정하고, 또한 세부 계획 작성하고 책임자 선정하고 자료 수집 선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우선순위 정하고 결과를 보고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우리 한국 학자죠. 최저임금의 요구 분석 절차가 거의 여러 가지 절차의 표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구 분석 과정은, 절차는 분석 상황을 분석하고 목적을 결정하고 출처를 확인하고 도구 선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보고하고, 이러한 요구 분석 절차를 거쳐서, 이러한 절차는 상황에 따라서 또한 목적에 따라서 연구자 능력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구 분석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이러한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이 정해지는데, 의사결정 과정은 지난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문제 정의 및 욕구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해결 대안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대안을 실행하고 피드백을 정하고, 이러한 과정들에 거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기획하고 오늘 배운 요구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고 설계하고 마케팅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